핀란드, 노르웨이 등 추운 기후대에 속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치킨 요리에 들어가는 양념은 소금과 후추가 거의 전부입니다. 반면 날씨가 더운 인도의 치킨 요리에는 칠리, 계피, 생강류, 울금, 커민 등 갖가지 향신료가 들어가죠. 뿐만 아니라 동남아처럼 더운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맵고 독특한 향을 풍기는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들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6개국의 전통 요리책에 나온 약 4,500개의 요리법을 조사한 논문을 보면 연평균 기온이 높은 나라일수록 음식에 들어가는 향신료의 가짓수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도대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기후와 향신료의 관계에 진화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인류 진화와 향신료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앞서 나온 기후별 요리법에 대한 연구는 코넬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인 폴 셔먼 교수의 논문입니다. 그는 연평균 기온이 높은 나라일수록 레시피에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이른바 항균 가설로 설명했는데요.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먼 옛날 인류의 조상들에게 있어 요리에 향신료를 넣는 건 생존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향신료에 든 화학 물질이 더운 날씨에 음식에서 세균이 증식하는 걸 막고 음식이 썩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향신료가 요리용 항생제로서 그 값어치를 톡톡히 했다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향신료인 고추나 후추에는 펩사이신과 피페린 같은 물질이 들어있고 양파, 생강, 겨자, 계피 등 향신료로 쓰이는 다른 식물에도 저마다 특유의 향과 맛을 내는 각종 화학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과학적 용어로 피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향신료로 쓰이는 대부분의 식물은 피토케미컬을 만들어 곤충이나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식물의 방어 물질로 음식에 풍미를 더했던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폴 셔먼 교수는 더운 지역일수록 음식에 세균이 증식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연스레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음식에 갖가지 피토케미컬을 넣어 먹게 됐고 이것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고 주장했죠. 이와 더불어 더운 지역 사람들의 입맛도 향신료를 맛있게 느끼도록 서서히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에 따른 이런 요리 문화와 입맛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착된 탓에 음식의 부패를 막는 냉장고가 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죠. 향신료에 무슨 진화와 생존까지 들먹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폴 셔먼 교수가 제시한 증거들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식물 향신료가 음식에 사는 세균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그래프를 볼까요? 30가지 향신료 중 거의 절반이 음식에 증식하는 세균 종의 75%를 죽였고 양파, 마늘, 올스파이스, 오레가노는 음식에 증식하는 모든 세균 종을 죽였죠. 또 그는 국가별 연평균 기온과 레시피에 들어간 향신료 가짓수를 연관지어 표로 정리했는데요. 그 경향을 보면 인도, 에티오피아, 브라질 같은 더운 나라에 비해 덴마크,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추운 나라의 요리에는 확실히 향신료가 적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레몬이나 라임처럼 항균 작용이 약한 향신료들의 사용 빈도는 더운 나라나 추운 나라나 큰 차이가 없었지만 마늘, 양파, 칠리 같은 세균을 몽땅 죽여버리는 향신료들은 유독 더운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띈다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폴 셔먼 교수는 인류 진화 역사에서 살모넬라 같은 균들이 음식에 도사리고 있을 위험성은 높았고 이런 이유로 특히 더운 기후 지역의 사람들은 향신료를 많이 첨가한 요리를 선호하는 양상을 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항균 가설이 말이 되려면 기온뿐만 아니라 부패가 더 빨리 일어나는 음식에 더 많은 향신료가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셔먼은 그 증거도 찾아냈습니다. 바로 부패가 잘 일어나는 고기 요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패가 천천히 진행되는 채소 요리에는 향신료가 더 적게 들어간다는 거였죠. 이는 덥건 춥건 혹은 그 중간이건 기후대에 상관없이 대부분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요리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향신료는 세균 박멸에 효과적이니까 기후와 상관없이 음식에 드립다 뿌려대는 게 베스트일 텐데 왜 추운 지역에서는 향신료를 적게 쓰는 걸까요? 셔먼 교수는 향신료가 장점만 가진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피토케미컬은 식물이 지닌 방어 물질인 만큼 독성도 지니고 있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는 면역계가 미처 발달하지 않은 아이에게 유독할 수 있는 알릴리스티오시아네이트가 들어있으며 후추, 생강 등에도 암과 간 손상을 유발하는 사프롤이란 독성 물질이 미량 들어있죠. 그래서 세균 억제와 건강이란 두 요소 사이의 적당한 지점에서 기후에 따라 향신료의 사용 정도와 선호도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물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폴 셔먼의 항균 가설을 100%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계 국가 중 39개 국가의 요리법만을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이죠. 또 한국과 일본은 기후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향신료 가짓수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 폴 셔먼은 섬나라인 일본은 신선한 생선을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요리에 향신료를 적게 사용한다고 주장했지만 설명과 근거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셔먼의 이야기가 의미 있는 건 향신료를 문화나 역사적으로만 바라봤던 기존의 관점을 깼기 때문이죠. 마르코 폴로나 콜럼버스 같은 탐험가들의 얽힌 역사적 의미의 향신료, 과거 금, 은, 비단처럼 귀하게 거래됐던 경제적 문화적 의미의 향신료, 여기에 세균과의 공방전이 담긴 과학적 의미가 더해진다면 음식과 양념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이 조금은 더 다채로워지지 않을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